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상반기 잠시 주춤해 있었던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월을 기점으로 시동을 걸게 될 텐데요. 이 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그리고 토지임대부인 서울의 반값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 주택,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과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공급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제발 말로만 그치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시원한 액션이 빨리 나왔으면 하죠. 먼저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도심복합사업은 입지로 볼 때 결코 밀릴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는 동력을 전혀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고금리와 인플레 분위기로 분양가 상승폭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차라리 공공의 성격이 강한 도심복합사업이 분양가 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성비로 더욱 좋은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성비 좋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주택,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주택, 덧붙여 도심 복합사업으로 원가에 가까운 주택 공급 사업이 다양하게 시작이 될 듯합니다. 특히 토지임대부나 역세권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충분하지만 공급면에서 물량이 게릴라식으로 흩어져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한 지구를 통째로 주거단지로 구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익혀서 쏟아낼 수 있는 공급량이 막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오로지 공급의 역할로만 엔딩을 보는 게 아니라 구도심을 새롭게 환골탈퇴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의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어 있는 것에 충분한 미백 효과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구 지정된 7곳 중에 6곳이 서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지구 지정된 곳에서 공공사전청약 형태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신길 2구역 공급 규모가 상당하죠. 전체 1326세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요. 영등포역이 도보권입니다. 원가주택 수준은 아니겠지만 시세 대비 확실한 서울 반값 아파트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증산 4구역 공급 물량이 무려 4112세대, 6호선 증산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확실한 도보 역세권입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거의 반값 수준에 나올 거고요. 이렇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서울 도심에서도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에 진입할 기회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본격화될 고독강의를 시작으로 첫 테이프를 끊게 될 토지임대부주택 공급도 시작이 되죠. 토지임대부는 도심복합사업보다 분양가가 더 획기적으로 싸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유는 대지지분을 빼고 건물분만 계산, 분양가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고독강일 신원희망타운 부지를 적극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600세대 가까운 규모였는데 보다 공급 규모를 더 늘려서 800세대 가까이 나온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가뜩이나 고분양가로 숨이 턱턱 막히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반값 아파트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분양가는 대략 4억 정도의 수준에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았던 전철 라인이 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들어서는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곡에서도 600가구 정도를 아파트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억대 분양가로 아파트를 내놓을 거라는 계획 가지고 있죠. 여기는 8사 대책에 포함됐던 공공주택 택지지구에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위례 역시도 시동을 걸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도 대략 800가구 정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값 아파트 공급이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청년 원가주택, 그러니까 4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1인 가구도 도전이 충분할 수 있는 것도 다음 달 공급의 문을 열게 됩니다. 부천대장 A구 블록 총세대수 568세대, 강서구와 양천구 거의 경계를 이룰 정도로 입지가 좋습니다. 부천대장지구 A10 블록 세대수는 470세대가 나올 예정. 여기는 도심복합이나 반값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원가주택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게 돼서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원가주택이 쏟아지게 되죠. 이거야말로 획기적인 공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입지는 거의 끝판왕이죠. 800세대 정도.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그리고 9호선 봉은사역, 초역세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있죠. 바로 성동구치소 부지. 규모는 토지 임대부 주택 600가구,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총 13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듯합니다.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니죠. 천철 역세권.
오금역이 도보로 3분, 계룡역도 걸어서 5분,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성디마을도 공급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800가구 정도 규모인데요. 여기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2호선, 4호선, 사당역이 불과 10분 거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 구룡마을 등등 대략 5,000세대 정도의 공급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강남권에서 나오는 주택들은 토지 임대부 형태로 대략 3억에서 5억 수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미국에선 기준금리를 0.75% 끌어올렸죠. 그러나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일단 분양가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대출 규모도 자동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후 대출을 받아도 이게 혹을 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자라는 혹을 붙이게 되는 격이죠. 대출 이자 갚다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인생. 집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집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평생 뼈를 깎는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해도 요즘처럼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당장 영향을 받는 게 집값입니다. 그동안 인고의 시간들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같은 시대는 경기지표를 잘 살펴서 내 집 마련을 우회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주도하는 주거정책에 뿌리를 둔 주택 공급에 관심을 기울여서 주거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무리하게 진입해서 내 자산이 뽀개질 수 있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하게 되는 반값 아파트, 역세권 첫집, 원가주택, 그리고 도심복합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택도 매각 시에는 환매 조건부로 LH에 매각을 하는 조건, 그러나 양도 차익 부분은 70% 정도를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의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일단 셀프 체크, 본인의 자금 여력 대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진입할 만한 곳으로 뛰어드신다면 절대로 후회가 없는 초이스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8월 250만호 공급 계획과 동시에 시작될 서울 수도권 공급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신다면 굳이 계속해서 일정이 밀리고 분양가는 높아질 민간단지에 목을 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대안적인 주거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그 집이 이후 자산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어디든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